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원 이러닝학과 김준형입니다. 금일은 이러닝 세미나 디지털 시민의 교육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근본 발표에 대해서 요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시민성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도람에 따라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과거의 변화와 달리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출현, 공동체 변화와 대중으로 이르는 사회적 변화는 학교를 포함한 교육 시스템 총체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 시스템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공장역으로 갇혀 사회 발전에 비해서는 교육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미래 인재상과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형 교육 시스템을 설계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이라는 전통적 교육 관점에서 융합되는 디지털 심성 함양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시민성이란, 두 번째, 디지털 시민의 구성 요소, 세 번째, 디지털 시민성 교육 방향, 네 번째, 결론 및 토론으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민성이란, 우리가 먼저 디지털 시민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좀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로 ICT가 발달하고 미디어를 통한 상호작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 시민적 실천을 토대로 이전까지 심성과 변화된 심성을 비교하여 새로운 시민의 특징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윤리적 관점에서 디지털 시민으로서 온라인성에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ISTE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또한 디지털 시대에 좋은 시민 가치의 특성으로는 9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시민성 요소로 리터러시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IC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로 이제 시민성 요소로는 리터러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시민성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민의 정의는 네 가지가 좀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로 디지털 윤리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안전하고 올바른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과 바람직한 소통의 역량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 경제활동, 사회 문화적 쟁점에 대한 민감성이고요.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이 가지는 권리와 책임성과 책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미디어 정보 및 정보 리터러시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기술적인 인터넷 접근 및 활용 능력, 정보 검색 능력, 비판적 사고를 통한 미디어의 핵심 이해 능력, 또한 여기는 미디어에 대한 글쓰기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죠.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또 다음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통의 능력도 협업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어떤 의견을 기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타인과 공감하고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참여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차원의 능동적인 온라인 참여 바람직한 실행력인 거죠.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 예로 댓글을 쓴다든지 또 글을 올린다든지 그 글을 통해서 상대방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이런 것들이 온라인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판적 저항과 능동성입니다. 온라인 참여가 기존 사회체를 유지하는 형태의 참여에 비해 비판적 저항은 기존 사회 내에 발생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민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체제 변화 및 사회 요구한 능동성, 역동적 실천성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산업 관련된 민감한 얘기들 사실 하기도 어려웠고 그 얘기들을 전달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최근에 저희 청와대 게시판 신문과라든지 청원 게시판 같은 경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해서 20만 명이 넘으면은 그 청와대에서
청와대에는 답변을 하고 이런 것 또한 비판적 저항, 또 온라인 참여, 또 이런 능동적 실현적 시민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은 단순히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좀 더 성숙돼지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런 의견에서 타인의 의견도 공감할 수 있고 감정적이 아닌 논리적인 서로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디지털 사용 능력. 이 사용 능력은 다양한 정보 및 미디어 액세스, 검색, 해석, 평가, 관리, 공유, 디지털 사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통신, 아까 얘기했던 뭐 SNS든지 뭐 채팅, 텍스트, 댓글을 통한 온라인 소통 및 공감, 디지털 윤리학, 안전한 인터넷 사용 및 개인정보 보호, 14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부모 동의 받기.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윤리학과는 같은 선상인 거죠. 결국은 그게 아날로그냐 디지털의 차이인 것뿐이고 같은 윤리 관점을 가지고 디지털 윤리학도 접근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디지털 책임인 거죠. 디지털 기기 및 교육 소프트웨어 적절한 사용, 디지털 평판 및 온라인 아이디 관리. 결국은 이게 온라인상에 있는 유료 정보에 대한 유료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가령 MP3를 저희가 불법적으로 다운받는 이것 또한 디지털 책임에서는 사실 저희가 지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로 디지털 창의력 및 협업. 결국 네트워크를 통한 정창적 문제 해결 및 온라인 교류 협업 학습 및 연구를 통한 디지털 네트워크 참여. 저희가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러닝 LMS 시스템을 통해서 질문하기, 토론하기를 통해서 창의력과 협업을 통해 계속 교류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온라인상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디지털 시민 핵심 역량 9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권리와 접근을 지지한다. 두 번째, 모든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 번째,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권과 그의 다른 권리들을 존중한다. 네 번째, 타인의 인간성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디지털 수단을 통해 의사소통을 행동한다. 5번째, 온라인 자료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고 가짜, 뉴스 혹은 허위 광고를 포함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다. 사회적 이상을 발전시키고 지지하기 기술을 사용한다. 7번째,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건강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다. 8번째, 타인과의 협업을 위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다. 9번째, 디지털 세계의 연속성을 이해하고 사전에 디지털 정체성을 가진다. 이 9가지는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것들은 기본적인 소양으로 몸에 배어있고 내면화된 구조화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디지털 시민의 핵심 역량을 겸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 기술, 사회, 공동체 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교육입니다. 과거의 어떤 대면으로 모든 네트워크라든지 업무를 해왔지만 요즘엔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언택트 시대로 도래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과의 어떤 기술적, 사회적 공동체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디지털로서 서로 상호 교류를 작용해야 됩니다. 이 또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교육입니다. 두 번째, 기술 정보 활용 역량과 디지털 시민성과의 불일치, 디지털 격차 및 다양한 윤리 문제 발생에 대한 비판적 교육입니다. 이것으로 예를 들자면 최근에 그 박사방 사건, 텔레그램 M번방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M번방 사건에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또한 사회적 윤리 문제, 디지털 윤리에 대한 크나큰 문제인 거죠. 저희가 학령기 때 어떤 도덕 교과서, 국민윤리를 통해서 윤리적 교육을 받았고 그 윤리적인 행동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동 규범을 정했었지만 사실 이 디지털 시대, 세상, 온라인에 대해서는 어떤 윤리와 규범들을 사실 학습한 적이 없었죠. 결국은 어떤 M번방 같은 데서 개인의 욕망이라든지 쾌락만을 추구한 디지털 활용의 예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다양한 윤리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민성이 갖는 함의와 지식정보 사회에 대한 필요한 영향을 조절하고 사기 위한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을 사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민간 기업의 평생교육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떤 교육생분들과 어떤 강사님들과의 어떤 소통의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예전은 뭐 그냥 미팅을 통해서 했지만은 지금은 핸드폰 뭐 통화, 만남, SNS, 문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구성원들과 함께 얘기를 합니다. 얘기해야 될 안건에 따라서 만나야 될 얘기, 전화로 해야 될 얘기, 문자로 해야 될 얘기, 이메일로 해야 될 얘기, 카카오톡으로 해야 될 얘기, 이 모든 얘기들이 다르다. 결국은 이 얘기의 소통 방법 따라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 속에 특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늘 학습하고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디지털 시민이 가져야 될 필요 역량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교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결론에 앞서 동영상을 하나 보고 다음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유포해온 이른바 N번방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 가지 정도 안건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알려지기는 26만 명, 그렇죠? 그 회원 뭐 유료, 무료해서 그 회원들 전체를 다 사업 처리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범죄 단체 조직으로 과연 이들 처벌할 수 있느냐. 이들 중에 사실 뭐 단순 가담, 이 사람들은 범죄 단체로 조직을 이제 묶었을 때 좀 확실한 처벌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어려운 게 피해자분들의 성착취 영상물들을 다 확보하고 삭제하고 없애버릴 수 있느냐. 세 가지 안건에서 많은 좀 성우선 있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사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검찰과 경찰이 정말 다방면으로 열심히 수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최후의 한 명까지 모두 잡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상 공개가 결정된 조주빈은 각다방을 이기하라고 돋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닉네임 갓갓 문형욱의 신상을 경찰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신상 공개가 된 것이 왜 또 중요하고 어떤 의미인지. 우선 신상 공개는 기억하실 때 과거에 이제 강호순,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공개됐었거든요. 성폭력 범죄에도 피해자에게 엄청난 그 충격을 안기고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이래서 신상 공개 필요성이 있다 해서 성폭력 범죄 처벌법 제25조에 의해서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 건도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사례인 거죠. 더구나 이것이 디지털, 온라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성년자 그 줄이 있잖아요. 부럽다 뭐 이렇게 자기들이 불렀던 미성년자라서 실성 공개를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공개됐어요. 또 하나가 있죠. 이기아라는 아이디 썼던 분이 있습니다. 군인이요. 근데 역시 군인이다 보니까 군대 내에서는 이런 신상 공개 절차가 많이 안 돼 있었거든요. 못한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군에서 일반 민간 경찰과 똑같은 절차를 만들어서 잘못을 하고 신상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봤죠. 네. 디스커넥트라는 제목을 보면 결국 영화는 소통의 부재, 소통의 단절. 네. 동영상을 잘 봤습니다. 결론으로는 디지털 심슨 교육의 부재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영상을 보았다시피 N번방 사건은 저희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좀 죄질이 나쁜 디지털 범죄 사건인 거죠. 미성년자를 착취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찍게 만드는 결국 이 또한 교육학자의 관점을 봤을 때는 디지털 심슨 교육의 부재였기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N번방의 회원들은 결국 이 디지털이라는 이 수단을 쾌락과 성적 욕망에,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적인 욕망이 도구로만 활용했던 것이죠. 그 안에 윤리의식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배려, 인간의 배려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부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좀 확대하고 이것들을 제도화해서, 그거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교육을 통해서도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시민성을 확립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앞에 동영상에도 보셨지만 법에 대한 아주 미미한 처벌, 신상공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또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토론입니다. 토론 주제로는 지능정보사회, 윤리적 시민의 욕구와 특화적 교육 방법 무엇인지. 저희가 오늘 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지금 아직 저희가 정립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고, 그런 얘기들을 어떤 형태로 저희가 컨텐츠에서 교육할 것이냐,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변화되는 무엇이고 그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교육 컨텐츠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